책 표지를 보면 이게 지금 1권 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6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권은 이미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은 앞으로 한 1, 2주 있으면 지금 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3권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권까지는 하면 내년 2월 정도면 다 지금 끝날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차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선 보면, 차례를 보면 동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해서 애들한테 재미있고, 그리고 수학을 이왕에 공부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할까, 이런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은 1권에 한해서만 좀 그렇고요.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거 원리탐구 4 이 책인데요. 이 내용의 차례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학년에 맞게 이론들이 쭉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우선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시기가 좀 덜 돼 있어서, 우선은 원리탐구 책 다음에 썼던 게 이제 SNT라고 그 소설에 관한 소설을 제가 한 몇백 권 정도 읽었어요. 그걸 갖다 문제화 시켰던 건데 굉장히 애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리탐구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학생들은 쉬운데, 원리탐구 하는 목적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을 공부를 해서 좀 노는 시간을 많이 늘리자, 이런 쪽의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하고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3위로 이렇게 IQ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위입니다. 홍콩하고 지금 중국이 1, 2위로, 홍콩하고 아마 싱가포르 같은데요. 이쪽이 지금 1, 2위로 나오는데, 거기는 한 도시잖아요, 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 게 아니고 유럽 교수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만큼 수학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알지만 3년마다 그 OECD에서 학업 성취도 하는데 매년 1위에요. 항상 3년 할 때마다 1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반면에 수학의 흥미나 즐거움이 65개국 중에서 58이에요. 굉장히 못합니다. 애들이 근데 싫어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재밌어서 하면은 더더욱 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수학 교과서가 스토리텔링형으로 바뀌고 있고, 2016년까지는 모든 게 다 바뀌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초등학교만 지금 바뀌고 있고 중학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변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중학교 시험을 지금 보면은 중학교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아마 그 대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초등부는 아마 선생님 어머님들 보시다시피 책이 옛날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퍼즐도 많이 나와 있고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머리는 좋지만 재미는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게 지금 뭔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고2까지 해서 고3까지 완전히 2016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아직 중학교가 좀 변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계속해서 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도 지문이 길지 않습니까? 그거 읽느라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게 풀지를 못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아마 문제가 변할 겁니다. 수학도 내용이 길어서 그걸 보고 이게 어떤 좀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마 지금 미리 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중학교 가면 안 받겠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가 변했기 때문에 아마 연구진들이 중학교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중학교에 있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시작한 게 초등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쓰게 된 동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원리탐구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좀 그 잘하는 학생들은 금방 무리 없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탐구를 듣고 나면은 저희 학원 올 때 원리탐구를 듣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선 저희 학원에 맞게 이론이라든가 생각, 그 교육 시스템이라 그래요. 머릿속에서 이게 문제를 푸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애들이 굉장히 식을 못 씁니다. 들어올 때 한 달 정도를 식 쓰는, 그것을 이론을 식을 쓰는 연습과 수학을 문제 풀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게 원리탐구예요.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대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재미있게 좀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계산 원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애들이 이왕이 할 거면 좀 재밌게 해야 되고, 재밌게 하지만 또 체계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학년들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학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과학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KMO 애들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 필요한 지식이 그때까지 계속 연결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는 건 다 없앴어요, 그냥. 그리고 퍼즐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풀면서 어디엔가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풀 수 있는 퍼즐, 없을 때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면 우선 수학은 항상 목적이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또는 노동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시험을 볼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 문제가 모든 걸 결정해요. 물론 이게 덤벙거리다가 실수를 해서 틀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한 문제가 결정을 하는데,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 한 문제를 누가 푸느냐, 못 푸느냐, 또는 어떨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서,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그걸 대체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가 있어서, 그래서 100점을 맞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보시면 100점 맞은 학원 인원수에 비해서 100점 맞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차원의 시간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만 마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고 많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런 공부를 잘하던 애들도 질릴 뿐만 아니라 지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리탐구란 무엇인가 여기서 하긴 하는데, 숱하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최초 학생이 이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디냐면 여기 보면 수강 후기를 보면 이 학생이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의학대학원에 좀 있는데, 제일 코스를 제일 좋은 코스로 갔죠.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써놓은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이 쭉 써놓은 게 있어서, 그 이외의 학생들도 많이 써놓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이 나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 모르라서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중에서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머릿말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지금 홍보용 책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탐구 책 중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왜냐면 원리탐구 5, 4, 3, 2, 1,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물론 이쪽에서 갈림길, 이렇게 한 3군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쪽입니다. 그래서 원리탐구 지금 4를 지금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초등학생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쓰이는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저학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여기는 책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전체 책이 6권까지 끝나면 이 책이 내용적으로 다 이렇게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올 때 그래요. 여기 처음에 오면은 왜 학원에 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저처럼 당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면. 뭐냐면,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또 순진한 학생들 같은 엄마가 가라서요. 뭐 이런 경우. 또 수학 공부하려고요. 뭐 그런 경우 이제 근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제가. 공부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아직 목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쭉 보면 어떤 학생 중에서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것도 중간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잘 취직하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애들은 그 앞에 물론 큰 목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목적, 그 목적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더 많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이왕에 할 거면 재밌게 해야 되고 또 할 거면은 잘 해서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해서 3시간 걸릴 것을 1시간 동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놀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해도 되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리탐구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죽으라고 공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공부를 잘하느냐. 시험을 100점 맞고 1등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를 똑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머리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수학 공부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학은 이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저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내가 많이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뒤에 넘어가면 소인수분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만약에 수학을 이렇게 저학년들한테 수학 공부를 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 물어봤을 때 소인수분해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그 학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수학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소인수분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그 다음 인수분해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게 되면 그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단계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하게 되면 위에 공부하는데 별 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수학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인수분해가 안 된다든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목표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를 다 풀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안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만약에 푼다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풀게 한다면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수학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책의 구성상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우선은 원리탐구4를 차례차례 흥미있게 모험 추리소설로 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많이 아마 돼 있습니다. 모험 추리소설로 해서 일단 재미있게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수학 공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거니까 이게 이제 목표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애들이 수학 부분을 그냥 뛰어 넘어가요. 그냥 뛰어 넘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접 이 스마트폰 QR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책에 아마 이따 보면 QR 카드 보일 텐데 그 QR 코드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으면요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수학 부분은 이론, 특히 원리 부분하고 또 중요한 퍼즐 부분에서 그걸 이렇게 문제를 풀 때 QR 코드를 찍으면 이따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다가 수학 공부를 읽기가 싫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주시면서 그걸 보게. 아무래도 이게 보면서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아마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아마 다른 수학 소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학 책들은 아마 학교 교과서 내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교과서 내용은 그때 학년에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 모험 추리소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가다 문제씩 하나씩 나와요.
그 생각해 볼 문제를 하다가 그 답이 안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기 문제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다음 얘기를 이렇게 그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 이제 예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 이게 QR 코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직접 이따 찍어보시면 거기도 그 보면 넘겨보시면 있잖아요. 그 문제 똑같은 문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뒤에 보면 우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게 보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온 학생들은요. 선생님 외우셨군요. 이렇게 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지금 2장인데 2장에 나온 문제가 굉장히 실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다음에 십진법의 원리 제일 앞에가 십진법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 세 개가 어우러져서 된 거거든요. 예를 보면 여기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6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그래요. 교환법칙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얼마죠? 100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걸 이거 뒤쪽으로 뺍니다. 그 대부분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덧셈과 곱셈만 되는데 나눗셈과 뺄셈 같은 경우 부호를 같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4개가 다 그 사칙이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40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하다가 여기가 틀린 한 3번쯤 하다 지쳐요. 시간이 많이 걸려 지쳐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한 이유가 뭐냐면 쉽게 풀어내니까 머릿속에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풀어내지만 또 정확합니다. 그런 계산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이 막 시켜가지고 뭐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시키면은 애들이 싫어하면서 튀어나가 버려요. 나는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다음에 그냥 먼저 놀래 이런 거죠. 근데 어머님 생각 이왕 할 거면은 잘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 놀아야 되는 거니까. 잘하는 애들은 순식간에 합니다.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는 저희들이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그 수학책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십진법에 관한 원리입니다. 십진법은 뭐냐면 그 말대로 10은 2 곱하기 5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십진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게 그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다른 숫자하고도 연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성냥개비 퍼즐을 해서 로마 숫자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서 왜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원리에서 돼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 이제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10은 2 곱하기 5지 않습니까? 그럼 2하고 5를 만나면 굉장히 얘들은 즐거워요. 그러면 보면 2 같은 경우는 2, 하나는 2고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 다음 8, 16, 32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5도 보면 5, 그 다음에 5 곱하기 5는 25, 또 곱하면 125, 그 다음에 625 이렇게 나와요. 5가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알게 되면은 대부분이 계산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벌써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제. 저 어떻게 하겠지? 저부터, 이거 뭐야. 그 다음에 625가 나오는 순간 이제 나 몰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이게 지금 5잖아요. 5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은 2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가 또 하나 더 있으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진법이니까 동그라미가 4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외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잘하는 학생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십진법의 원리인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소인수분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웬만한 계산은 그 계산기, 원래 나는 계산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3.14를 한 2번쯤 곱하면요. 애들 싫어해요. 그런 것도 계산기로 해야지 왜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게? 계산기가 해야 될 게 있고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기가 두드리고 있지 않아요. 애들 딱 보면 답이 애들 계산 끊어내는 순간 이미 답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면 됩니다. 이제 그때 그다음부터는. 그럼 수학이 어떻게 뭐부터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소인수 분해를 시켜요. 그것도 암산으로 하게. 소인수 막 수를 막 쪼개는 겁니다. 곱하는 게 아니고 막 쪼개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로 넘어가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또 문자로 계속 쪼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숱하게 많이 시키는데 그 실력이 수학 실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설명회를 보시면, 들어보시면은, 물론 저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수분해와 소인수분해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다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자기 여기 여기도 써놨잖아요.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나오면은 저 문제는 무조건 노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복잡하고 많다 그러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학적 사고 시스템입니다. 저것은 뭘로 좀 풀어야 되겠다. 저것은 뭐에 관한 문제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또 그게 문제 푸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그 면접을 하잖아요. 사정관들이 와서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 귀신처럼 합니다. 뭘 하냐면 얘가 수학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마디만 던져보면은 금방 알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얘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깨뜨리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까 나와있던 인원 수준 나와 있는 합격생 중에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내신에서 1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학고에 들어갈 애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의아해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소한 수학만큼은 한번 질문해보면 금방 아니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구잡이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차피 너희들은 고등학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 그거 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가지를 못해요. 밑에부터 기초적인 부분들을 정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행만 죽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설령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밑에 있는 심화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걸 계속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건 애들 쳇바퀴 돌다가요. 여기는 잘하는 애들 처음에는 진도가 느린 것 같은데 가다 쭉 타고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진도 같은 게 그만큼 선행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 좀 이상한 거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가서 할 거니까 고등학교 거 지금 이제 수 1, 2로 바뀌었지만 공통 수학을 계속해서 통역 그 자리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데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내용은 여기 비슷하게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벌써 뭐 숫자는 쭉 있는데 더하기 빼기 어쨌든 더하기 빼기 세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씩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뭔가 이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가 보인 나름대로. 그럼 보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세 개씩 지금 더하기 빼기가 세 개씩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터 30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짝을 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플러스 3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3, 플러스 3이 두 개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면서 3이 30개인데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15가 될 겁니다. 15. 그러니까 3이 15개가 있어서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계속해서 다 하고 있으면은 이 공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 이거 또 어떤 경우는 이걸 또 애들이 엄마가 하라니까 계속해서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걸 풀어서 보면 또 틀린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에 엄마들이 물론 칭찬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공부가 아니고요. 손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른 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원에 들어오면 원리 탐구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거기가 있는데 그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식 쓰는 거. 식 쓰는 건 굉장히 잘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식 쓰는 건.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얘가 어떤 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는 역할이 원리 탐구입니다. 또 이것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보면 막 숫자가 쭉 이거 다 하면 머리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뭐 이렇게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평균의 개념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잖아. 그러면 10개니까 보통 중간쯤 보면 한 120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120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의 개념 자체가 이거 안 배웠더라도 이런 부분 충분히 그 영재교육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같은 경우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빨리 더 하라고 시험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 할까? 2 빼기 2 더하기 4 0 0은 뭐 하나죠. 5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8. 그럼 필요 없는 걸 뭐 없애죠. 뭐. 이것도 이렇게 없앱시다. 그럼 9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또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9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6인가요? 그럼 15하고 빼기 8하면 7이죠. 그러면 답은 120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풀죠.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틀립니다. 틀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고 가다가 계산하다 틀리면 이제 에너지까지 낭비를 해요. 다른 문제까지 못 풉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데 차이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쪽에 초점을 둬야지 무턱대고 막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그 계산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또 어느 단계 가면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문제를 막 어떤 보면 한 학년당 문제 한 3개씩 문제집 한 3개씩 준다고 다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희 학원 애들 같으면 이렇게 XP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문제라고. 그게 맞습니다. 왜 내가 이런 그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건 계산기가 해야 돼. 이게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공부 안 하려고 그럴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 이 책은 좋은 책, 이 책은 나쁜 책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쓸데없는 공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놀아야지 뭐가 하겠습니까? 네?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좀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또 대표적인 퍼즐을 하나 했는데 이건 요즘에 좀 나온 이제 퍼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참 애들이 생각이 다양하다. 이 퍼즐을 풀면서요. 퍼즐은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근데 여기는 그 생각의 다양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퍼즐은 그 소인수분의 퍼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생각의 다양성인데 지금 여기 보면 3번을 나랬잖아요. 8 더하기 3, 5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호가 성립하게 하라. 그런데 난 처음에 이게 답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숙제를 내놨는데 답이 3개나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의도는 뭐냐면 세 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8 빼기 3 하면 5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없애면 되겠네. 그런데 2번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을 해서 3번을 누르라 해야 되니까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는 전광판 형태이기 때문에 2번으로는 될 수가 있는데 3번 하니까 좀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숫자를 바꿨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3이 될 거 아닙니까?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되게 지금 해서, 그러니까 3 더하기.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 애들은요, 참 신통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배웠습니다, 애들한테. 여기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없앴습니다. 0 더하기 3은 이렇게 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었어요, 보니까. 또 하나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0 더하기 9는 9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0 더하기 9가 되려면 2번뿐이 안 됩니다. 3번 돼요? 0 더하기 3은 9. 그러면은 2번뿐이 안 되죠? 어떤 게 있냐면 0 더하기 9는 9 그러면 0 더하기 9는 9 이렇게 돼. 그럼 0 더하기 9 어머님들 하나 더 찾은 겁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해. 답이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찾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 0 더하기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0 더하기 5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퍼즐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영재원 같은 데서 많이 됩니다. 영재교육 같은 데서. 근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막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배워서 해야겠습니까?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건 하지 말라도 이건 재밌잖아요. 이거 막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창의력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즐을 여기 책에서는 원리탐구도 그렇지만 퍼즐을 다 각자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라고. 우리나라 가장 안 되는 게 재밌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학을 재밌어 좋아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공부를 잘합니다. 모든 세상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세상에 성공을 하는 거지. 공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재미있게 해야 되고 이왕이면 또 빨리 해서 끝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머님도 하나 더 찾았는데요. 한번 얘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아까 누가 먼저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특히 여기 아까 이름 써놓은 학생 중에서 풀이 방식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걔들이 굉장히 빠르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푸느냐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면 정말 신통하게 푸는데 그게 더 정확한 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내가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얘는 누구누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했던 거다. 내가 그거 배운 거야. 이렇게 그 학생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처럼 애들은 굉장히 머리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는 이제 1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우선 포함된 퍼즐들이 6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퍼즐,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기 퍼즐은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왜냐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십진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 보려고. 눌러보면 2하고 5가 곱해지면서 0이 생기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애들이. 십진법이니까. 그래서 이거 몇 번을 눌러서 얼마가 되게 만들라 그러면 막 눌러보거든요. 그럼 십진법에 대해서 터득이 돼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퍼즐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해서 4칸 내지 6칸 해가지고 맞히는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소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소인수분해 해놓고 보면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통해 소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등식도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등식 퍼즐을 이렇게 만들어서 등식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고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 보면 1장에는 성량계비 퍼즐, 2광이 전광 깎아 나오죠. 전광판 퍼즐, 계산기 퍼즐, 세 원에다 넣는 것, 이거 다 등식하고 소인수분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등식 퍼즐, 수독은 수독구라 그러잖아요. 수독구. 근데 원래는 수독, 숫자가 독자적으로 다 있다 그래서 수독인데 일본 사람들이 수독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들 건데 일본 사람도 잘 그거 갖다가 이게 잘 가공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퍼뜨린 게 아마 수도쿠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퍼즐 이렇게 퍼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퍼즐로 즐기는 소설 수학 원리탐구 4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적 원리는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1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십진법의 원리를 알아야만 되니까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다른 숫자와 비교해서 다른 기술법과 비교해서 십진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다른 거에 비교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다른 거에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교환 결합 법칙화 이용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아까 2개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좀 돼 있고 3장과 4장은 이게 잘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도록 3장과 4장이 거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의 강력한 정말 핵무기처럼 중요한 등식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도쿠를 통해 숫자 퍼즐을 통해서 이게 논리력, 판단력이나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좀 길게 오랫동안 생각보다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